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생활하시다 심심하시면 네이버에 제 이름 쳐보면 제 블로그 나오거든요. 제가 매일 막 팔레 같은 걸 올려놓으니까 심심하면 한 번씩 보셔도 돼요. 자, 이제, 그리고 강의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막 제 강의 같은 거 약간 썰렁한 강의들. 한 번씩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17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까 동그라미 1번 하셨죠?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판례가 중요합니다. 이건 상위법에도 똑같은 취지의 판례가 있어요. (5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반가로 2번에 이제 동그람 2번 판례입니다. 자, 갑주택이 있는데 을과 임대차 있습니다. 임차인으로 여기 들어가 산 적 없어요. 들어가 산 적 없는데, 즉 을이 대항요건 갖춘 적 없죠? 근데 갑동이 없고 다시 병한테 전대차 있습니다. 그럼 전대인 전차인이죠? 을이 산 적 없으니까 병이 바로 이사 들어가겠죠? 병이 바로 이사 들어갑니다. 그럼 갑을병 중에 을이 주택 임차인이에요. 을에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을에게 대항력이 인정되면 동이 얻은 적법한 전대차라 병도 따라서 당연히 보대요. 그럼 을이 대항력 인정받으려면 을은 대항력권 같이 하겠죠? 주택인도가 주택 점유 그리고 주민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을 주택 점유해야 안 해요? 을 간접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점유는 간접 점유 무조건 다 된다 그랬어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주민등록을 누가 앞으로 해야 되는가? 실제 판례사는 을 앞으로 주민으로 돼 있었어요. 그럼 을 대항력 없습니다. 지금 저 집에 을 살아요 안 살아요? 을 살도 않은데 을 앞으로 주민으로 돼 있으면 을 위장전입 처벌받아요. 주민등록법 위반 처벌됩니다. 그래서 을 앞으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주민등록은 실제로 사는 전차인 앞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점유만 간접 점유 되는 것이고 이건 점유가 아니죠. 실제로 사는 사람. 그래서 지읒지읒 여기서 지읒지읒이다. 간접 점유자 틀립니다. 그랬을 때 을이 대항력 인정받고 을이 대항력 인정받으면 병은 따라서 보호되는 겁니다. 그럼 자 동그라미 2번. 주택임차인 임대인 승낙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다음 전차인 도나칩니다. 전차인이 주택 인도받아 자신은 주민으로 동그라미 마친 때 임차인 대항력 취득합니다. 그래서 539페이지 쓰시고 539 가보세요. 예, 상인법. 제일 상단에 양괄호 4번 있어요. 539 제일 상단에 양괄호 4번. 임차인이 전대해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동그라미 칩니다. 전차인 동그라미 사업자 등록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항력 인정된다. 상인법은 사업자 등록이니까.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제 518페이지입니다. 자, 518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6번이 있죠?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 동원하십니다. 수리한 때 효력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세요. 주민등록 제대로 해야겠죠? 내가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안 적으면 공시가 안 되죠? 대항력 없습니다. 공무원이 수리 적어야 돼요. 그래야 공시가 되죠. 그 다음 동그라미 7번은 이거죠? 자, 공동주택을 아연세대 그랬어요. 아연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연세대 그랬죠? 얘들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적어야 올바른 주민등록이 되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다가구 단독은 집업만 적어도 올바른 주민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적어야 올바른 주민등록이고 대항력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항력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519페이지. 이제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까?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경매에서만.
그럼 법조문 있죠? 법조문 3조 2에서 2항. 2항을 보시면, 자, 2항. 제3조 1항, 2항 또는 3항의, 그 다음, 대항요건 동원하십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로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 가로 보지 마세요. 그럼 증서, 바로 아랫줄, 증서상의 확정일자 동원하십니다.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증서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 가로 열고, 동원하십니다. 대지 포함 동원함이 중요합니다.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그 다음에 선순위 받고 남은 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책 후순위 권리잖아. 그 받고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 받을 권리 있다라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써있죠. 예, 주택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포함 동그라미 쳤죠. 대지 포함이 이제 엄청난 권리입니다. 그럼 주인법, 상인법 다 똑같습니다. 주인법이든 상인법이든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다 똑같습니다. 다 대지 포함이에요. 다 대지 가액 포함. 그래서 지금 대지 포함 동그라미 쳤죠? 앞으로 3번 더 칠 거예요. 3번. 주인법에 한 번, 상인법에 한 번. 다 대지 포함이라고 동그라미 칠 겁니다. 이게 엄청난 권리입니다. 갑 건물이 있다면 갑과 을이 건물 전세권 계약 맺었어요. 그럼 을 전세권자죠. 을 우선 변제권이죠. 전세권자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대지가 경매됐어요. 토지만 경매됐다. 그럼 을 여기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을 전세권자 우선 변제권 있죠? 그럼 대지 경매대가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얘는 건물이라 건물이 경매돼야 거기에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이건 토지라 못 받아요. 토지라. 토지 건물 별개잖아요. 근데 주인법에서 엄청나게 올리는 겁니다. 이게 주택이라면 갑 주택을 을과 주택 임대차 했어요. 그럼 이 대지 경매대가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법에 써놨으니까 대지 포함이라고. 그러니까 물권인 전세권자도 없는 엄청난 권리를 주택 임차인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좀 이따 이해가는 중요한 판례가 나와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 520페이지 가세요. 제일 상단에 3조 5가 있습니까? 그 조문 보세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그 임차주택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즉 경매 나오면 원칙 임차권 소멸한다죠.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그 다음에 동원하십니다. 대항력 있는 동원하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방금 동그라미 친 대항력 있는 이게 무슨 말이죠? 대항력 있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갖췄단 말입니까? 단순히 그 말은 아닙니다. 지금 경매가 나왔어요. 경매. 그러니까 말소 기준권보다 대항력이 빠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선순위 저당권이 임차인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경매니까. 대항력 있더라도 선순위 저당권 있으면 대항력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항력 있느냐 아까 프린트 사례 2번이에요. 프린트 사례 2번. 1순위 저당권보다 대항력이 빨랐죠? 그걸 말합니다. 경매니까. 항상 경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그럼 밑에 양괄호 1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겸유 동그라미 쳐놨죠? 아래 판가로 1번은 5줄 읽어보세요. 다 설명드렸어요. 다음 아랫줄 노란색 글씨 있죠? 계약세 아파트 동호수 기재에 노랗게 써 있습니까? 이제 그 판례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갑소의 아파트를 을과 임대차 했어요. 임차인 을이 주민등록 신고할 때 주민등록 할 때 동호수를 제대로 적었습니다.
동호수를 적어서 대항력 발생해서요. 이사하고 주민으로 했어요. 대항력 발생했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죠.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센터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찍었는데 계약서에 동호수를 안 적었어요. 그럼 이 확정일자 효력이 있을 것인가? 확정일자 효력이 있다면 대항력 확정일자 줬으니까 우선면제권 생길 것이고, 확정일자 효력 없다면 우선면제권 없겠죠? 대부분이 확정일자 효력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면제권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제3자에게 공시합니까? 을도 한 번도 안 봐요. 안방에 서랍에 들어가서. 누구한테 공시하지 않는데 동호수 안 적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단 주민들하고는 제3자에게 공시하니까 여기는 제대로 적었어야 돼요. 그럼 대항력이 생기죠? 이건 공시하지 않으니까 그냥 도장만 맞았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안 적어도 돼요. 단 주민으로 갈 때 동호수 안 적으면 애초에 대항력 없습니다. 애초에 우선면제 없어요. 여기를 제대로 적었다는 전제 하에 여기 안 적어도 우선면제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겠죠? 갑이 80대 노인이에요. 아파트가 404호거든요. 계약서에 사자 쓰려니까 자기 죽을 사자 죽은다고 절대 못 쓰게요. 나 죽을 사자 죽은다고. 80 노인이. 그래서 안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면제 생깁니다. 자, 노란색 글씨 보세요. 자, 아랫줄.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당사사에 진정에 작성된 이상 임대차 목적은 아파트 명칭과 그 전유 부분 동호수 기재를 누락하겠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 있죠? 그래서 우선면제권 인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배당 요구 채권이 있습니까? 자, 경매가 나오면 자기 권리를 등기한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저당권 등기했다. 그럼 채권액 3억 이렇게 찍히잖아요. 제3자가 다 할 수 있죠?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는 보통 등기 안 하죠? 그럼 보증금이 얼마인가 제3자가 모르죠? 그때는 배당 요구해야 돼요. 근데 주택임대차를 등기했다면 보증금이 찍히고 제3자가 다 알죠? 그때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등기 안 하면 배당 요구해야 돼요. 그럼 이제 판가로 2번을 보세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현행법상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한다. 그 말이 임차권 등기 안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임차인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록 실제법상 우선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이때 후순위 채권자 임차인보다 아랫사람에게 그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즉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하니까 그 아랫사람이 먼저 받았죠. 걔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등 집행권을 얻어서 임차주택에서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에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돼. 이때는 스스로 경매했으니까. 이해되죠? 내 권리를 등기 안 했으면 배당 요구해야 돼요. 그게 판가로 2번입니다. 다음 밑에 판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보셨죠? 오른쪽 페이지 이제 그 시간 나시면 A, B 읽어보셔야 안 읽어도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A, B. 자, 넘깁니다. 이제 522페이지. 522페이지. 중간에 판가로 4번.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써있죠? 그 말이 주택임차인은 전세권 등기할 필요 없죠? 보세요. 이거 하면 그냥 이거 하면 대항력 생기고 이거 하면 우선면제권 생기는데 굳이 전세권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불안해서 전세권 등기까지 했어요. 불안해서. 그러면 주택임차인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가 두 개 있죠. 그럼 따로따로 판단. 따로따로 하세요. 따로따로.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주택에 관해서 최선 순위로 전세권 설정 등기 마치고 한편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으로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 최선 순위 전세권자죠?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해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관해서는
임차권 남아있죠? 임차권에 의해서 대항력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그럼 대항력이 뭐였어요? 자, 그 다음 임차주택 매수인은 임대인, 양도인지 승계한다가 대항력이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 다음 누구지요 이제 임차인지 그럼 전세권 별개예요. 다시 마찬가지로 임차인지에 기해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하였다면 배당 요구하지 않은 전세권에 관해서는 배당 요구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까지.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과 전세권인지 따로따로 판단하면 되죠. 따로 국밥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이제 반가로 5번 있죠. 반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예, 동그라미 2번은 임차권과 분리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우선면제권 행사할 수 없다가 가로 열고 판례죠. 자, 이런 말입니다. 네, 그 판례를 보는 거예요. 갑주택을 을과 주택임대차였습니다. 우리 보증금을 지급했어요. 보증금. 그럼 우리는 현재 주택임차권과 나중에 끝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어요. 보증금 반환 채권. 우리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갖춰서 이걸 위해서 우선면제권이 있대요. 보증금 우선면제권. 이 상태에서 우리 보증금 맡겨놨죠? 근데 우리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요. 큰돈이. 그럼 아까처럼 갑을 찾아가면 보증금 월세로 바꿀 수 있죠? 근데 갑도 돈 없대요. 갑도 돈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진 거란 임대차 끝나면 갑에게 받을 이 채권밖에 없습니다. 이 채권을 A한테 가져가요. 임대차 끝나면 돈 받을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살기는 우리 살아야겠죠? 임차권은 우리 가지고 임차권과 분리해서 채권만 넘기는 겁니다. 보증금만한 채권만 넘기면 A는 주택임차인 아니죠? 우리 임차권 가지고서요. A는 채권만 양수한 사람이지 주택임차인 아니니까 주임법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면제권 얘한테 따라오지 않아요. 주택임차인 아니니까 주임법 적용 안 돼요. 그럼 우리가 A라면 우리 이거 가져오면 돈 빌려줘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경매 나오면 내가 우선면제 못 받거든요. 내가. 그게 판례예요. 주택임차인 아니니까 주임법에 인정되는 권리 너는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라면 돈 안 빌려줘요. 빌려주면 아주 이자 많이 받겠죠. 이자. 위험하니까. 그래서 을은 A 같은 사채업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 중간에 채권을 이걸 융통할 수 없죠. 판례 태도하면.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뭐라 만들었냐면 A가 금융기관이라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라면 우선면제권 은행이 승계한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은행이 승계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은행에 갖다 맡기면 은행이 돈 잘 빌려줘요. 경매 나오면 내가 대신 우선면제 받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다만 있죠. 다만. 다만 있습니까? 다만에서 밑으로 두 번째 줄 즉 있죠? 그 다음 은행법 있습니까? 거기서 밑줄 하세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일정한 금융기관 등록칩니다. 금융기관 등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취득가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우선면제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거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이 돈 잘 빌려줘요. 경매 나오면 내가 우선면제 받으면 되니까. 임차인 보호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525페이지 와보세요. 525페이지. 제일 하단에 03번 임차인 경매 신청 시 집행개시 요건 나오나 이거 상임법하고 똑같고 25회 때 이게 상임법으로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주임법 상임법 똑같으니까. 갑소유택을 을과 임대차 했습니다.
우리 갑에게 보증금 보냈고 갑은 을에게 주택 점유를 이전했죠. 을에게 살다가 임대차가 끝났어요. 끝나면 을은 방 빼야겠죠? 목적물 반환. 갑은 보증금 반환. 서로 동시행입니다. 우리 이사 갈 준비를 다 했어요. 방 뺄 준비 다 했는데 갑이 보증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럼 을은 세 가지 권리를 행사했어요. 세 가지. 첫째, 임대차 끝났지만 너가 돈 안 주면 나도 방 못 빼라고 동시행한명권 행사했습니다. 그럼 을은 너가 보증금 안 주면 인도 거절한다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 행사했어요? 그럼 유치권 X를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걸 빨리 써먹어야죠. 유치권 X. 보건복지부 매신. 첫 글자가 보증금 유치권 X.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동시함여권. 너가 줄 때까지 나도 방 못 뺀다라고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함여권 하는 겁니다. 유치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매신 외웠잖아요. 첫째, 동시함여권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을은 가장 적극적으로 주택을 경매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을은 원래 경매 신청권이 없으니까 경매 신청하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우리 승소하면 이걸 집행 권한으로 이 주택을 경매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저 주택을 경매하는 이유가 뭐 받으려고 그래요? 보증금 받으려고. 그럼 민사집행법에서 경매를 규정하는데 민사집행법에서는 우리 주택을 경매 청구하려면 이거 받으려고 하죠? 그럼 반대채무 이행 제공해야 돼요. 그 말은 방 빼야 경매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방 빼버리면 대항력 상실해버리거든요. 우선면제권. 그러니까 경매 하나만 하죠. 그래서 주임법에 특별 규정을 했어요. 주임법에. 뭐라고 했냐면 임차인은 경매 신청할 때 방 안 빼도 된다라고 특별 규정을 뒀습니다. 그게 03번이에요. 그럼 자 525페이지 하단에 03번 보세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후 확정팽을 기타에 준하는 집행권원에게 의해서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방 빼는 것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 방 안 빼고 경매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 안 빼고 경매할 수 있답니다. 그럼 언제 방 빼야 돼요? 경매 다 끝나고 보증 받을 때. 그게 왼쪽 페이지 제일 상단에 양가로 3번이에요. 그럼 양가로 3번 보시면 제목 아래 임차주택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임차주택을 양수인 경락에 인도해야 한다가 방 빼야 한다.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보고 왼쪽을 봐야겠죠? 순서가. 그럽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임차인은 경매 신청할 때 방 안 빼도 돼요. 그게 오른쪽 페이지. 언제 방 빼야 돼요? 왼쪽 페이지. 경매 다 끝나고 보증금 받을 때 방 빼는 겁니다. 상임법 똑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526페이지. 다시 보세요. 임대차 끝났는데 을은 이사 갈 준비 다 했죠. 근데 갑이 보증금 안 내줘요. 그럼 우리는 세 가지 할 수 있어요. 첫째, 동시함명권 할 수 있고, 둘째, 경매할 수 있다. 근데 두 가지는 우리 시간이 많을 때요. 우리 동시행한명이나 경매하는 건 시간이 많을 때입니다. 을은 당장 이사 나가야 돼요. 을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이사 나가면 동시행명권도 경매도 못합니다. 그런다고 이사 가버리면 대항력, 우선면제 다 날아가 버리죠. 그때 우리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단독이에요. 그럼 등기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대항력 우선면제권이 공시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항력 우선면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 대항력이 없었다면 등기했으니까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 우선면제권이 생겨요. 기존에 있었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등기해놓고 우리 이사 가면 돼요. 우리는 보호되죠? 그러면 갑집 비었죠? 갑집 비었어요. 그럼 갑은 온천하에 공시돼요. 갑은 보증금 못 빼준 놈이라고. 갑 아들이 전화 와요. 아빠 창피해, 이게 뭐야? 돈도 없이. 쪽팔리죠? 그래서 갑이 그랬어요. 우리한테. 야 임마, 돈 줄 테니까 알아서 돈 줄게. 빨리 이거 말소해 그랬어요. 돈 줄 테니까 빨리 이거 말소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부터 돈 내라 그랬어요. 갑이 무슨 소리야? 동시행해야지. 둘이 싸우다가 또 법원에 왔어요. 법원에 오니까 원래 이게 동시행이었죠? 근데 갑이 안 하니까 우리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너부터 돈 줘 그랬어요. 이게 선의행이고 임차권 등기명령 말소가 후행이고 동시행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이 진 겁니다. 이게 25의 정답이에요. 동시행 아니다. 그럼 이제 갑집은 일단 비었죠. 우리 나갔으니까. 우리 나가서 이거 해놓고 이제 갑집 비었죠? 근데 이게 돼 있는데도 이 집에 또 들어온 임차인이 있어요. 속 없죠? 이걸 보고도 들어온 임차인이 있어요.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속 없노. 근데 자기는 소액이래요. 나는 소액이니까 괜찮대요. 근데 이 사람은 최우선 면제 안 해줍니다. 최우선 안 해줘요. 작년 정답. 최우선 면제는 아까 제한한다 그랬죠? 한우 신청하면 이런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 해줘버리면 우리 돈 못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의료보학에서 얘는 최우선 면제 안 해줍니다. 이제 526페이지는 제일 밑에 양가로 1번 신청 있습니까? 그 반가로 1번은 다섯 자 읽어보세요. 특히 1번 임대차 종료된 후 동그라미. 종료돼봐야지 보증부 중간중간 알겠죠? 종료된 후 보증받지 못하면 주택소지지 법원에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돈은 임대인에게 받아야겠죠? 그러면 다 이제 중개사법에서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 다 읽어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대양로 우소면제 있습니까? 반가로 1번은 7줄 다 읽어보세요. 아까 설명드렸죠? 특히 반가로 1번에 6번째 줄 그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자 속 없어요. 이 자는 소액 임차인이어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 말이 최우선 면제 안 해줍니다. 그래서 1번 다 읽어보세요. 자, 반가로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임차권 등기한 임차인은 공시되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공시되니까. 등기했으니까. 다음 반가로 3번 읽어보세요. 동시행 아니다고 써 있습니다. 동시행 아니다. 지금까지 우선 면제 거 보셨고 밑에 이제 05번 소액보증금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가 있죠? 그럼 제8조 보세요. 8조. 자, 8조 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 동그라미 쳐있죠? 등기 전에 제3조 1항 요건이 대항 요건 갖춰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라 우선 면제가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면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와 기준은 그 아랫줄 중간에 뭐로 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 가로 열고 동그라미 칩니다. 대지가액 포함 동그라미. 포함은 그 다음 2분의 1 동그라미. 2분의 1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는 제한한다 그랬죠? 이거 한원 신청하면 날짜 빠른 저당권자가 이걸 못 받습니다. 그래서 2분의 1까지만 최우선이에요.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이거 전부 다 해준 거 아니에요?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면제는 제한시켜야 돼요. 그 다음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반가로 1번 있습니까? 거기 4줄 다 읽어보세요. 아까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반가로 4번. 반가로 4번 보세요.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 그 말이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치된 후 그 건물이 동원하 칩니다. 주거용 건물 동원하세요.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후의 일을 임차 동원하 칩니다.
임차인, 소액 임차인까지. 그럼 이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이에요? 상가 임차인이에요? 예, 동그라미 쳤죠? 주거용 임차라고, 주택 임차인. 그럼 주임표 적용받죠? 그러니까 임차인도 그 다음 근저당권 우선에서 최우선 면제 인정됩니다. 주택 임차인이니까. 그 다음 양가로 4번. 최우선 면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반가로 1번에 A, B, C, D 있습니까? 반가로 1번에. 그 A, B, C, D가 왼쪽 페이지요, 왼쪽. A, B, C, D가 누가 소액 임차인인가 그겁니다. 오른쪽 페이지도 오른쪽 와보세요. 상단에 양가로 3번에 반가로 1번 A, B, C, D가 있죠. 그 A, B, C, D는 얼마만큼 최우선 받는가 그 말입니다. 다시 왼쪽 528이 뭐라고요? A, B, C, D가 누가 소액 임차인인가. 오른쪽 529 A, B, C, D는 얼마만큼 최우선 면제 받는가. 보증금 중 일정액이 얼마인가. 근데 이 금액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하나 드렸죠, 오늘. 프린트 표가 위표, 아래표 두 개 있어요. 아래표 보세요. 굴곡시 2016년 3월 31일 며칠 전에 금액이 올랐어요. 며칠 전에. 그럼 자, 아래표 보세요. 아래표 고인 서울이 얼마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에요? 1억. 굵게 되어 있죠? 1억이라고. 얼마까지 채워서 받아요? 3,400으로 올랐어요. 혹시 모르니까 서울만 내어두세요. 1억에 3,400이라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중개사법으로 한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1억에 3,400. 다음 서울 아래 보세요. 지금 아래표 본다. 프린트 쪽이 뒤에 있어요. 봐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표 있어요. 이런 표. 저 뒤에 있을 거야. 한번 봐보세요. 저 뒤에 박스 보스 쪽에 있으니까. 다시 서울 아래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제권역 가로 열고 서울시 제외해서 있죠. 그러니까 서울은 과밀역제권이지만 바로 윗칸이니까 제외예요. 여기는 똑같아 예전하고. 위표 얼마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요? 8천만 원이야. 얼마까지 최소 받아요? 2,700까지. 그리고 지금 아래표 보고 있죠? 아래표 여백의 왼쪽에 월세 X라고 씁니다. 아래표. 주임법에서 누가 소액인가 판단할 때 월세는 안 봐요. 보증금만 갖고 판 보증금만. 월세가 1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안 봐요. 보증금만. 그럼 서울 얼마야? 1억이야. 과밀역제권역은 8천만 원이냐가 소액 임차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1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1억 1만 원. 그럼 최우선 얼마까지 받아요? 최우선 10원도 못 받아요. 10원도 받 만원 때문에. 딱 1억이면 3,400까지. 만원 때문에 최우선 10원도 못 받아요. 1억 이하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약간 변태 같은 임대인이 꼭 보증금 1억에 달래 1억에. 1억 1만 원. 그럼 계약서 1억만 쓰고 계약서 1억만 쓰고 만 원은 그냥 얼굴에 딱 뿌려버려서 가지라고 넣어. 그럼 난 최우선이 되니까. 그 다음 과밀역제권 8천 이하에서요. 다시 아래표 보세요. 자, 아래칸 이제 광역시 있습니까? 광역시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라고 써있죠. 다시 가로 보세요. 가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여기가 인천광역시예요. 인천은 광역시지만 그 위칸으로 가니까 여기서 제외입니다. 그 다음 다시 가로 군지역 제외 그랬습니까? 군지역은 그 아래 칸 그 밖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외입니다. 즉 군지역이란 광역시 아래에 군이 있죠.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런 데는 그 아래 칸 그 밖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외입니다. 그 다음 세종시 포함된 세종시. 그리고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금액은 똑같아요. 윗표 6천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 2천까지 채워서 맞습니다. 다시 아래표 그 밖의 지역 금액이 올랐어요. 5천만 원으로. 5천 이하가 소액 임차인. 그리고 1,700까지 채워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걸 제가 굵게 써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서
자, 항상 경매하면 항상 뭐 떠오라 그랬죠? 말소기준 권리. 항상 떠오르시고. 아예 딱 외우세요. 경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라고. 경매 말소기준 권리. 아예 세트로 외우세요.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경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라고. 전국 그러면 노래자랑 하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하듯이 경매 말소기준 권리 그렇게 외우세요. 아예. 모든 법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법. 민법이든 주임법, 상임법, 뭐 등기법, 민사집행법 어떤 법이든 경매 그러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우리가 법정이상권 이렇게 했죠. 1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소유 그랬죠. 그 1순위가 말소기준 권리. 1순위 말소기준 권리. 경매니까 법정이상권. 경매 그러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갑소유 주택이 있어요. 갑소유 주택. 3층짜리 조그맣게 지었다 해보세요. 갑이 투입표에서 S은행 찾아와서 1억 대출받았어요. 1억 대출받고 담보를 요구하니까 이 주택에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2015년 4월 1일 날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3명씩 들어왔다 해보세요. A, B, C 3명. 얘들 보증금 보니까 얘는 보증금이 9,700만 원이고 얘는 보증금이 8천만 원이에요. 얘는 보증금이 7천만 원입니다. 언제 들어왔냐면 2016년 4월 5일 날 다 입주하고 다 이날 대항력 확정일자 다 갖췄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오늘 이 주택에 경매 나왔어요. 오늘 이게 경매 나왔다. 오늘. 그럼 소액임차인 누굽니까? 소액임차인 누구예요? 네? 3명 답니까? 자, 경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은행이 이날 돈 빌려줄 때 지금 표처럼 금액 오를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은행은 이 날짜에 시행 중인 법을 보고 돈 빌려서요. 그러니까 이 날짜 시행법에 따라 소액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래표가 아니라 위표예요. 위표가 9,500이야. 은행은 위표를 보고 돈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9,500이야만 소액임차입니다. 그러니까 A는 소액임차는 아니에요. 9,500 넘었으니까. B씨만 소액임차인. 그러니까 항상 경매에 그런 말소기준 권리. 왜 위표인지 아시겠죠? 이 날짜 금액. 그래서 위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서울은 9,500이야만 소액임차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채워서 받아요? 둘이 3,200씩. 3,200씩 채워서 문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표가 3월 31일부터 시행됐죠? 근데 3월 31일 날 이후에 집 지어서 저당권 설정한 지 우리나라 얼마 있을까요? 거의 아직 없겠죠? 근데 중개사들은 이 법이 바뀌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나 바뀐 것처럼 모든 임차인한테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서울은 1억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라고. 근데 지금 이 표 적용될 여지가 아직 없어요. 대부분 주택은 2016년 3월 14일 전에 지어서 그 전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지금 이 바뀐 표 적용될 상황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죠? 왜 그래요? 1순위 은행이 언젠가 저당권 언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매까지 한 중개사무소 가면 경매까지 한 데 가면 전두환 때부터 금액이 계속 올랐겠죠? 그 표가 딱 테이블에 붙여 있어요.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 나오면 언제 나왔는가 봐야겠죠? 1순위 저당권이. 경매에 오늘 나왔더라도 1순위 저당권이 1985년이면 그 날짜 법을 보고 누가 소액인가 판단하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B씨만 소액임차인 B씨만.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것은. 근데 이건 당연히 아셔야 돼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래서 B씨만 소액임차입니다. 그 중에 3,200까지 채워서 받아요. 그럼 경매가, 이 주택이 경매돼서 1억. 이건 시험에 나와, 이건. 1억에 경매됐다, 1억. 이게 1억에 경매됐어요. 그럼 최우수 면적 얼마까지 매진다? 2분의 1, 2분의 1까지만. 2분의 1까지만 최우수 내죠. 그래서 5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매제입니다. 5천만 원까지만.
그럼 나머지 5천은 누가 받아요? 이제 우선면제. 그럼 은행이 제일 빠르죠. 은행이 이제 5천만 원 받는 거예요. 은행이. 그래서 이 날짜 빠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 면제는 경락가에게 2분의 1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B씨가 2분의 1 받아가고 은행이 나머지 2분의 1 받아갑니다. 그럼 B씨는 3,200까지 받아야 되는데 둘이 합치면 6,400이죠. 근데 5천으로 주기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비율이 아니라 어차피 보증이 많든 적든 둘 다 3,200 받아가니까 둘 다 똑같아 1대1로. 그래서 5천만 원을 1대1로 2,500, 2,500씩 받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 누가 받아요? 은행, 우선면제. 그럼 은행 직원 잘리겠네요? 대출 직원? 1억 대출해주고 5천밖에 못 받았으니까 잘리겠죠? 다시 아까 최우선 5천 했으니까 우선면제 5천 은행이 이제 받아가겠죠? 1억 중에. 경비 최당후. 그러니까 경비 최우선에서 얘들 5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나머지 5천은 우선면제에서 은행이 날짜 빠르니까 은행이 받아가겠죠. 5천. 얘들은 우선면제 받을 돈 없겠죠. 은행이 다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우선면제 받고 못 받은 돈은 아니 최우선 받고 못 받은 돈은 여기서 받아요. 날짜 은행 A, B, C 누가 제일 빨라요? 얘가 제일 빠르니까 은행에서 다 받아가는 거예요. 5천만 원. 1억 중에. 그래서 은행 직원은 이제 잘리게 생겼어요. 1억 대출을 해줬는데 5천만 원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은행 직원이 잘리기 싫어서 이 집에 한번 와봤거든요. 집에 와보니까 계약서만 2장 썼지 B씨가 같이 살아요. 그럼 한 명으로 봐서 금액 확산해버린다. 그럼 소외가 아무도 없죠? 그럼 이제 은행이 1억을 다 받아가요. 우선면제. 그래서 안 잘리는 겁니다. 직원이. 그래서 자 528페이지 오시면 518 제일 아래 반가로 3번 반가로 3번 하나주택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이들을 한 명 임차인으로 봐 이들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라고 해서 안 잘린 겁니다. 은행이. 다시 오른쪽 529페이지 529 상단에 양가로 3번 반가로 1번 밑에 반가로 2번 위 금액의 주택가에 가로 열고 대지가 포함해요. 2분의 1 초과한 경우에 주택가의 그 2분의 1까지만 채워서 면제 받는다 그랬죠? 2분의 1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양가로 4번 대지에 대한 채워서 면제가 있습니까? 아까 여기 이제 대지가 포함. 그래서 여기 거기 중요한 판례가 나와요. 중요한 판례.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주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주택임대차에서요. 우리 소유임차인이요. 그 다음에 이 토지에만 저당권이 나왔어요. 토지에만. 저당권자 A. 근데 A가 돈을 못 받아서 A가 토지 경매 대지 경매를 실행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지가 포함, 최우선 대지가 포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지 경락대가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서. 주택이 미등기여도 주임법 적용되죠? 미등기 모호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그럼 이번에는 임대차 있는데 세 번째로 갑이 병한테 토지를 팔았어요. 그래서 병토지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할 당시에 갑토지, 갑주택이었죠? 임대차 할 당시에. 그 뒤에 갑이 토지를 파는 걸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유자가 밖에서 병토지가 경매 나와도
임대차 할 당시에 동의 갑소유였다면 을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소유여서 못 받게 해버리면 갑이 을을 해야 할 목적으로 친구한테 넘겨버리면 못 받겠죠? 그걸 대비해서 임대차 할 당시에 갑소유 갑토지였다면 여기 받을 수 있습니다. 병두고도 받을 수 있어요. 단 이때는 못 받아요. 갑소유 나대지가 있는데 나대지의 저당 설정에서요. 그 다음에 갑이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 임대차. 우리 소액이래요. 소액. 근데 A가 돈을 못 받아서 A가 토지 경매, 대지 경매를 실행했다. 이때 을은 대지 여기에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여기 은행 저당 설정할 당시에 주택 토지 있었죠? 그럼 A는 예상해요. 주택이 있으니까 이 주택에 최대 소액 임차인이 몇 명 들어올까? 예상하고 돈 조금 흘렸어요. 그리고 토지만 있으니까 건물 있는 토지라 돈 아주 조금 흘렸어요. 다 예상하고 빌려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을은 최우선 받았어요. 예상하고 빌려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나드에 돈 겁나게 빌려였죠. 갑이 지멋대로 주택을 막 100층짜리죠. 100층짜리. 소액 임차인 10만 명 집어넣어요. 그럼 소액 임차인이 다 받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법정이상구도 인정 안 돼요. 주택 철거해야 돼요. 당연히 최우선 못 받습니다. 대지니까 대지. 만약에 주택이 경매되면 주택만 경매되면 최우선 받을 수 있어요. 대지니까 받는 겁니다.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말소기준 권리. 이 은행을 보호하겠죠. 돈 많이 빌렸으니까. 그래서 항상 말소기준 권리를 따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4번 있죠? 529페이지 양가로 4번. 반가로 1번은 두 번째 줄 중간쯤에 따라서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대지부터 밑줄 하세요. 대지만이 밑줄.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는 그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 양도되어 임차유 혜택과 대지 소유가 서로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며 그 말이 채워서 받는단 말이죠. 아까 여기 병 여기도 받을 수 있단 말이고 그 다음 임차유 혜택이 미등기 동그라미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래 반가로 3번 대지의 저당권이 설치된 후죠. 후 비로소 건물, 주택이 신축된 경우에 그 주택 소유 임차인은 대지 동원하세요.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저당권자보다 우선이 최우선이죠.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왜 그래요? 이자를 부여해야 되니까. 이자 여기입니다. 이자를 부여해야 돼요.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530 했고 이제 다 했죠. 여기서 주임법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시계 10분부터 한 8분 쉬가고 이제 상임법을 하겠습니다.